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와 또 시장의 돈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살펴보고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수급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과 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투자자들이 저 무역 협상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는가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체감하고 계시듯이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경기 침체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 그 가격들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이 날아가는 것을 저 미중 무역 협상, 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아니면 반대로 자신을 돈을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 나게 해줄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바라보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요. 저런 시장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여튼 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면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이제는 조금 그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권에서 자꾸 이렇게 대출을 제한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자꾸 대출을 규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요. 돌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이 시중의 돈을 흐름을 방향을 바꿀 만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출 이자에 대해서 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미중 무역 협상과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 투자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상 저 두 가지가 다 되면 좋겠지만 다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면 미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럼 미국 연준에서는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낙담할 거잖아요. 또 그리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는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여튼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예전에 여러분들 자라시면서 동화책 읽어보셨죠?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비가 오면 소금 장수가 어떡하지?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수가 어떡하지? 그 어머니는 이런 걱정으로 살았대요.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 날씨가 좋아도 걱정.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마음을 달리 먹었죠.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애들이 잘 되겠구나. 날씨가 맑으면 소금 장사하는 애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날마다 즐거웠다고 해요. 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무역 협상이 잘 되면 그 자체로도 좋은 겁니다. 일단은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무슨 변화가 있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시장 주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주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이전에 우리 카페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을 누를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영상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동영상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구독 버튼이 작게 보입니다. 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좋아요 엄지척 저 버튼이 보여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오늘 수급은 막 고만고만했습니다. 아침엔 좀 좋게 출발했는데 고만고만했어요.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중소형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업종들은 막 고만고만했어요. 그래도 시장에서 수급이 괜찮은 업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약품 업종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수급을 살펴보니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의약품 업종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무려 오늘 4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바로 3종목이나 의약품 업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 3종목이거든요. 일단 잠시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하도 많이 봐서 여러분들 마감 시황할 때마다 보이죠? 저런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감 시황을 갖다가요 날마다 조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시다 보면 날마다 자꾸 이름이 보여가 정드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가끔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오늘의 상한가가 어떤 종목이다. 자꾸 그런 종목을 쫓아서 검색하시는데 그런 종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이 모이는 종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메이저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주류입니다. 주류. 그리고 시장에서 뭐 저런 수급은 나오지 않고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테마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잡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 그러면 메이저들이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급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요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전혀 다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수요가 많이 일어나면 공급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치킨 가게가 생겨서 너무 장사가 잘 되면 치킨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치킨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면 치킨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는데 그 가운데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또 망하게 되는 거고, 또 경쟁이 공급이 줄어들면 다시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다시 치킨 가격이 오르고, 또 치킨 가격이 오르면 다시 치킨 가격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이 공산품들도 수요만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손익분기점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죠.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다른 것이 총발행 주식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발행 주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은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팔 때 공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팔지 않는다면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없는데 공급이 딸리는데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안 파는데 계속 주식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론적으로는요 주식 가격은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과 또 우리가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 돈이 모이는 메이저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을 사는 게 좋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총 발행 주식이 정해진 상태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이 그 수요와 공급을 장악을 한다면 이론적으로 가격을 무한정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그 세력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잡주들, 대단한 뭐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거 보면 하루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종목의 가격 결정권은 이미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주한테 있는 겁니다. 그 작전 세력한테 있는 거예요. 그 작전 세력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작전 세력의 친구고 정말로 진짜 중요한 정보를 내한테 줄 수 있다면 사도 돼요. 확실한 거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마누라 아니면 애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마음도 모르죠. 어떻게 그 속마음을 다 압니까? 사람의 한치의 그 사람의 속마음도 모르는데 그 마음대로 가지고는 그 주식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종목들 다뤄줄 수는 있지만 양심상 못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자, 여튼 제가 올려드리는 이 시장 중심 종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메이저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라서 메이저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고 경쟁을 해야 돼요. 가격 경쟁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급 분석해서 들어가 가지고 돈을 따먹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급 분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앞쪽으로 약간 당겨 가지고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주 보이는 종목이고요. 자, LG전자 오늘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데 조금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멀리 보더라도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좀 누웠어요. 저기 다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LG전자 이동평균선이 다르죠. 그냥 저 각도만 보면 쉽게 나와요. 지금 셀트리온도 아직은 이렇게 이동평균선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한미약품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가장 좋습니까? 딱 봐도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시장 세력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은 바로 LG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 네 종목입니다. 자, 그럼 플랜 A를 통해서 참모들이 어떻게 매수하는가 살펴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참모들이 예전에 높을 때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아직은 아래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수급이 좋으면 좀 치고 오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수급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산모들이 이때 매수해가지고요, 팔아먹었습니다. 이때 잘 팔아먹었고, 현재는 신경 끄고 있어요. 끄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한미약품도,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참모들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있어요. 손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좀 악재가 좀 있었죠. 자, 여튼, 오늘 참모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한미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네 종목 중에서 앞서 살펴본 네 종목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시장 중심 종목이라고 하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장 중심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온 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급 분석표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지금 세력들이 약 47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20만 주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한 30만 원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32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조금 이익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한 13만 주, 지난달에 10만 주 정도 매수해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 물량의 평균 매수 단가는 약 35만 원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일단 뭐 세력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종목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 공부를 좀 더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 네이버 검색창에 가치투자연구원이라고 치게 되면 들어와서 제가 올려드린 여러 가지 글들,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공부해 줬으면 합니다.
그동안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아마 원래 제가 조금 가입을 느슨하겠다면 지금 한 10만 명 넘었을 거예요. 카페 회원들이. 그런데 제가 중간에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럿이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가렸습니다. 그 결과 카페 회원분들께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글들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조용해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리고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자꾸 들어와서 카페 내용들이 어렵다 보니까 밖으로 좀 나가시는 관계로 또 하나 또 좋았던 점이 우리가 주식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아이고 그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이 그거예요. 아이고 다른 카페 난리 났습니다. 그 뭐 누구 욕하고 난리 났는데 우리 카페는 조용하네요. 역시 고수들이 있어서 다릅니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좀 편하긴 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카페 운영하기는 좀 편하긴 했는데 어제 올려드린 동영상처럼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요. 지금은 잠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생각으로는 카페 문호를 개방 중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주식 투자 공부도 하시고 또 이런 공부들이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하고요. 또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